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네. 5월이 한 지났어요, 좀. 네. 그래서 4월, 서울 거래량이 또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2월 서울 거래량 1000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미에 이 3월에 선거가 있으니 또 거래량이 또 늘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늘었어요. 네. 네, 3월 달에는 거래량을 살펴보니까요, 3월 거래량 1428건. 2배는 안 되지만 정말 많은 양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걱정을 좀 했었죠. 이 거래가 좀 되려나? 활성화 되려나? 약간 이현철 이랬었... 망했다. 아, 자꾸 몰아가지 마세요, 소장님. 네. 그래서 4월 달에 나왔는데요. 네. 4월 달 거래량 보니까요. 거래량이 823건이에요. 네. 다시 또 떨어졌어요. 네. 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늘었다가 다시 줄었어요. 네. 이거를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네. 과정을 사실 3월 달에는 이게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의 분위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약으로 걸고 나온 게 규제 완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 규제 완화는 곧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승이니까 또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진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 쫓아서 이렇게 호가도 좀 올리고 매수자들은 이제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빨리 움직여야 네. 올라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라서 선매수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늘어났죠. 근데 이 늘어난 폭을 보면 이제 810건에서 1428건이죠. 1428건이면 거의 한 80%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증가율이죠. 그렇죠. 정말 2배 가까운 숫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증가율로 상승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뉴스에도 이제 나온 게 봤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그 객관적인 걸로 보면 네. 옛날 과거 사례로 가보면 뭐 이게 증가율은 높지만 결국엔 1428건이라는 것도 보면은 절대적인 수치. 예,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다른 과거의 사례로 보면 굉장히 낮은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을 때는 10,000건이 넘어가고 적을 때도 보통 3,000건에서 4,000건 정도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이제 적을 때가 한 200-300건 이 정도까지 이제 그게 최저치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라간 게 이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4월 달에 823건으로 이제 뚫어들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3월 달에는 구체화된 게 아니고 공약을 걸고 당선된 그 후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 심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크게 반영이 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들썩들썩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막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일기 신도시 위주로 상승 많이 했다, 뭐 강남권 위주로 상승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터지니까 4월 달에 인수위가 굉장히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규제 완화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 이런 기조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인수위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규제 완화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규제 완화라는 방법을 택한 거다. 이런 측면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으로 받아들이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를 속도 조절하겠다 하니까 매수자들이 바로 열기가 확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들은 아직 기대 심리가 굉장히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전히 살아 있어 호가도 올리고 매물도 걷어들이고 이런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지금 쫓아가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가 줄었던 거는 매수자의 심리 상태가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 네. 이 5월 달도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네. 5월 달에 또 첫 번째 또 이제 정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냐면 최저치거든요. 네. 사상 최저치의 거래량이 지금 2월, 4월에 일어났어요. 이거보다 이제 더 낮아지는 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약간은 이제 어떤 규제 완화라는 것을 속도 조절은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규제 완화 발표를 어느 정도 했단 말이죠. 1호 공약이 나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네. 이제 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매물도 출회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호가를 다 올려가지고 매물들이 높게 적게 나온다라면 거래량이 더 줄을 수도 있는데 매물들이 어느 정도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매수세는 적극성을 좀 떨어뜨리고 받는 매수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이제 받는 매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부동산도 들여다보면 4월에는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5월달 네. 들어가면서 또 이 며칠 사이에 네. 매수 문의가 또 많고 사람들도 많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또 한번 또 다음 달에 또 찍어보는 걸로 네.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찌됐든 이 2월, 3월, 4월로 비교했을 때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절대치가 정말 작다는 거, 청산이 그렇죠. 안 되는 네.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포인트가.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들이 계속 이제 약간 왔다 갔다. 지금은 정책이기 때문에 네. 뭐가 나오면 또 거기에 훅 몰렸다가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이쪽으로 훅 몰렸다가 이런 분위기들이 왔다 갔다 네. 이제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네. 5월달 들어서면서 매수 문의가 많다고 또 했었잖아요. 네네. 지인들도 또 보고 그러면 네. 집을 팔고자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1년간 또 네. 팔리지가 않아서 되게 답답해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매수 문의가 들고 네. 오고 진짜 계약서를 쓸 상황이 올 거 네. 같고 이러니까 또 스물스물 들어오는 생각이 호가를 조금 높여볼까? 네.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1년간 끙끙 앓았는데 네. 진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상황에서 가격을 좀 높여볼까 하는 이 심리가 또 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소장님. 네. 네. 사실은 그거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행위 자체로 네. 이 돈 액수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호가를 옮겨가지고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호가를 뭐 1,000, 2,000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은 최소 5천 단위. 5천 단위죠. 네. 네. 그 다음에 많으면 1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가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단위가 5천, 1억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의 선택으로 호가를 올려서 만약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순간의 이 고민으로 인해서 5천, 1억을 벌어버리는 거잖아. 더 버는 거잖아요. 연봉을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해서 이 돈을 모으려면 사실 연봉을 이 정도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여섯 달 이상을 안 쓰고 안 먹고 해야 이 금액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돈 액수를 순간의 선택 고민 한 가지로 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누군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바로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은 호가를 탁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말 근 1년 동안 안 팔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정말 팔고자 했던 마음도 컸고 네. 힘들었을 텐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뀐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한 7, 8년 동안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상승장에서 그 해당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네. 올라갔다가 정체됐다가 계단식으로. 네. 그래서 그 정체기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팔려요. 진짜 안 팔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팔리고 있었으니 이제 안 팔리려나 했는데 순간적으로 막 바람이 불어서 누군가 매수세들이 확 달라들어서 막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내가 여기 오래 살았으면 친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먼저 팔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그 사람이 팔려고 막 했는데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 손님이 오니까 바로 팔았어. 팔고 났더니 훅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을 지금 몇 번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에서 올라갈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가를 올리려는 생각도 있다. 그렇죠. 지금 매수세가 누군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다. 몇 명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은 바람이 또 부는구나. 그럼 내가 이때 싸게 팔면 나는 반드시 후회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과거 사례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그냥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가를 올리는 고민을 올리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럴 때가 이제 틀린 게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지금 이 상황은 이전 과거는 다르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호가를 올리잖아요. 네. 호가를 올리면 매수자들이 쫓아와서 사질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쫓아와서 샀거든. 네. 지금은 쫓아와서 사질 않는다. 그렇죠.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지금의 매수세는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급매물이 안 되면 다른 급매물을 찾으러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래량이 줄은 게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은 게 매도자들이 집을 적극적으로 팔 생각이 없이 팔려고 했다가 손님이 오니까 바로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올리면 나는 안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망세로 가니까 다시 거래량이 주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진짜 심리가 정말 많이 작용한다는 게 진짜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런 심리가 또 반영되어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는 지금 그 배짱이님의 지인분 이게 이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매수자들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호가 올릴까 이런 고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매수세가 좀 붙었네. 한번 조금 더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매수자들은 이렇게 하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네? 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면 적극성을 더 떨어뜨리게 되는. 이게 네. 참 신기한 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각 개개인이지만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게 같은 거죠. 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서울 거래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매달 보면서 어떻게 좀 심리가 작용되는지 보니까 네.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달도 미리 예약해둘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